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수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약간 그 좀 빅 이벤트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암 프로세스 관련된 특별한 소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암 기반의 암피어 A1 컴퓨터 샵이 나왔다는 소식이고요. 이러한 암 기반의 쉐입을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어메탈님, 곰돌님, 그 다음에 민수아빠님이 차례로 이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베어메탈님, 암베이스드 암페어 A1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설명을 드릴 베어메탈입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저희가 빅 이벤트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암 기반 프로세스인 저희 이제 암페어 알트라 프로세서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의 컴퓨터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저희 OCI 암페어 A1 컴퓨터 쉐입이 나왔는데요. 한국 일자 기준으로 해서 지난 5월 27일자로 좌측에 보시는 그런 디지털 데일리나 GD넷 코리아, IT조선 등등 여러 지면상으로 공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인텔, AMD 프로세스 외에도 이 암 프로세스 기반의 컴퓨터 자원을 서비스로 내놓았다라는 그러한 내용과 기사입니다. 여러 구독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암 프로세서는 이제 모바일이나 그런 엣지 컴퓨팅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다양한 프로세서 기반의 클라우드 이런 운영, 개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AWS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렇게 이 암 기반의 그라베톤 프로세스 지원 인스턴스 서비스가 있어 왔고요. 반면에 이제 애저라든가 GCP 같은 다른 클라우드에서는 아직 이 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오라클 암 프로세스 기반의 서비스 출시로 인해서 이러한 이 클라우드의 저변이 확대됐다라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이제 개발자를 위한 공짜 환경도 같이 이제 제공된다는 것이 더욱 즐거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오라클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이 암 서비스를 공짜로 체험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30일간 $300의 크레딧을 제공해주는 무료 티어, 그러니까 저희 프리 티어라고 하는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상시 무료인 Always Free 영역, 4개의 A1 코어와 24기가 메모리로 쭉 계속 공짜로 쓰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2가지는 이제 기존에도 제공이 되었던 오라클의 공짜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이 암 기반 서비스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인데요. 암 엑셀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라클 이 암 사이트에 가서 하단을 보시면요. 암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라클 포탈 쪽에 해당 사이트에서 보시면 이 맨 밑단에 2가지 이 선택을 해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러레이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ARM 관련된 이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 국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진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라클 설명에 따르면 이 암 에코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개발자라든가 연구기관, 대학, 그다음에 업계 파트너 등한테 무료 크레딧을 365일,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게 신청을 한다고 다 승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라클은 이제 신청한 다음에 5일 정도 내에 이 신청한 분들을 승인하는 여부에 대해서 답신 메일을 준다고 하니까, 저도 이게 부지런하게 한번 빨리 신청을 해볼까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 개발자분들도 빨리빨리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 출시 소식, 그리고 무료 사용 방법, 그리고 그 암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저의 설명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고요. 서비스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상세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곰돌이님께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곰돌이님 상세한 설명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곰돌입니다. 네, 저 앞서 그 엑셀러레이트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오픈소스 개발자라든지 오라클 파트너 또는 학계라든지 여러 그 인증 가능한 그 부분들을 심사를 해서 12개월 동안 3만 불 가량의 비용이 크레딧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예, 작년 9월 달에 오라클 라이브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라이브 스트리밍 그 소개에서 이 오라클 총괄 부사장 클레이와 AMD 그리고 암페어, 인텔, 엔비디아의 대표들이 각각 모여가지고 오라클 라이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각사의 리더들은 오라클 클라우드의 협력에 대한 전략들을 쏟아냈었고요. 엔비디아, AMD, 인텔 각각의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 클라우드에 어떻게 오라클과 협력할 건지에 대해서 전략을 공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암페어가 암 기반의 컴퓨팅을 제공하기로 계획을 냈었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단독으로 출시와 함께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날짜가 지금 보시면은 5월 25일 지난주죠.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선택란에 AMD, 인텔 그 외에 지금 암페어가 추가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일부 리전에서는 지금 베어메탈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플렉스블 쉐입, 원하는 대로 CPU를 느리고 메모리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그 플렉스블 쉐입이 암페어 A1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됐고요. VM 기반으로는 맥스 80코어 그리고 512 기가바이트의 메모리 플렉스블하게 적용이 되고요. 앞서 소개드렸던 Always Free 같은 경우는 4코어의 24기가 메모리까지 무상으로 Always Free로 쓸 수가 있습니다. 베어메탈 같은 경우는 투소켓이기 때문에 CPU 160코어 그리고 512의 2배인 1테라의 메모리를 지원하고 있고 네트워크 밴드위스는 100기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보통 인텔이나 AMD의 경우에는 두 개의 물리코어가 하나의 L2 캐시를 공유하고 있고 하나의 물리코어는 두 개의 스레드를 가집니다. 즉, 원코어 투 스레드, 인텔에서 말하는 하이퍼 스레드가 켜져 있으면 두 개의 CPU로 보이는 이유죠. 이번에 출시되는 ARM의 A1 프로세스는 하나의 물리코어에 독립된 하나의 L2 캐시를 가지고 또 하나의 스레드를 독립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일관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보안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라는 게 암페아 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은 보다 상세한 부분은 뒤에 민수 아빠가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출시와 함께 소개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OK에서 ARM 기반의 쉐입을 서포트한다. 이 인터페이스는 앞서 지난주에 GPU 소개할 때 충분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길게 드리지 않고요.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이는 버전, 쿠버네티스 버전 1.19.7 버전에서 쉐입은 베어메탈 또는 VM 기반으로 해서 A1 칩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그 민수 아빠께서 보다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민수 아빠가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OCI 암 서버는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최초의 그 페니코어 서비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암 서버는요,
원 CPU를 1시간 사용할 때 비용은 0.01달러라고 하고요. 메모리는 1GB 1시간을 사용할 경우에 0.0015달러가 과금된다고 합니다. 사실 좀 이것은 그 실감이 나지 않죠. 그래서 약간 그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 서버를요, 4CPU 32GB 메모리로 구성할 경우에는요, 1시간 사용 금액이 98원은 약간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의 5CPU 8GB 서버를 구성한다면 시간당 사용 금액은 25원 정도로 책정되는 것 같고요. 상당히 저렴한 클라우드 자원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OCI 암 서버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화면의 이미지는요, OCI 암 리눅스 서버에서 그라일 VM을 설치하는 연 명령이고요. OCI 암 리눅스 서버에서는 그라일 VM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오라클 JDK 설치원을 지원하는 염 리파지토리가 기본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OCI 암 리눅스 서버상에서 자유롭게 오라클 JDK와 그라일 VM을 설치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오라클 JDK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그라일 VM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라일 VM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라일 VM은 표준 자바 구현체인 오라클 JDK를 확장한 오라클이 개발하는 차세대 JDK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의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라일 VM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은요, 오라클 JDK보다 빠른 고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라일 VM이 오라클 JDK보다 빠른 고성능을 제공하는 것은요, 기존의 오라클 JDK보다 더 빠른 JIT 컴파일러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기존의 오라클 JDK는 자바 클래스 파일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를 핫스팟으로 사용해서 만듭니다. 따라서 이 핫스팟을 이용해서 자바 클래스 파일을 기계어로 만드는 중간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라일 VM은 핫스팟보다 성능이 뛰어난 그랄이라는 JIT 컴파일러를 제공을 하고요. 이 그랄이라는 JIT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오라클 JDK보다 20% 이상 성능이 개선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라일 VM의 두 번째 기능은 자바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바로 기계어로 컴파일하는 네이티브 이미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바의 약점은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때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큰 약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라일 VM은 네이티브 이미지로 자바 코드를 컴파일해서 바로 머신에 맞는 기계어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자바 프로그램을 굉장히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폴리그раф 기능이고요. 클라우드 상에서 다양한 랭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랭귀지를 자바 위에서 새롭게 구현했습니다. 따라서 노드.js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루비라든지 R이라는 것을 자바 위에서 새로 만들었고 자바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간의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폴리그раф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그라일 VM은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에서 고성능의 자바를 여러 개의 언어들과 상호 운용하면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관심을 받고 있는 새로운 차세대 자바 기능이고요. 이런 기능들을 OCI 암 서버에서는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 서버에서 그라일 VM과 오라클 JDK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라이센스 측면에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보시는 화면은요, 현재 오라클 자바에 대한 라이센스 규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라클 클라우드 상에서는요, 오라클 JDK와 그라일 VM이 무료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의 그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라클 클라우드 상에서는 오라클 JDK와 그라일 VM을 라이센스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상용 서비스를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라일 VM 관련돼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 많은 서비스인데요. 그 그냥 뭐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에 들고 뭐 이렇게 깔 게 별로 없다.
그럴 때 그냥 무조건 이거 사 아니면 무조건 이거 써 뭐 이런 표현들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JDK 그 JVM 관련돼서 제가 무조건 이거 쓰세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랄VM이에요. 그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거 뭐 걱정되시는 분은 커뮤니티 에디션도 있으니까 한번 써서 성능 테스트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 쓰시는 분들은 그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 앞에 그 민수 아빠님이 소개했듯이 무료니까 한번 써보시길 정말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은 OCI 볼트 서비스 관련돼서 새로운 기능으로 곰돌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OCI 볼트를 사용하면 고객이 데이터를 보호하는 암호화 키와 고객의 리소스에 안전하게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시크릿 자격 증명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고객은 볼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볼트의 핵심이 되고 있는 OCI 볼트, 키, 그리고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볼트는 고객이 구성 파일이나 코드에 저장을 할 수 있는 마스터 암호 키와 그 시크릿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흔히 우리가 오라클에서 오라클 매니지드 키가 있고 그다음에 커스텀 매니지드 키가 있어요. 근데 어, 오라클 매니지드 키를 선택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에서 암호화를 서로 주고받는 방식을 채택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사이클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다 그 로테이션이라든지 뭐 팩이라든지 또는 적용을 하는 여러 가지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기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커스텀 매니지가 돼야 되겠고 그것들은 다 OCI 볼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 볼트 같은 경우는 이런 암호화 키와 시크릿을 보호하기 위해서 FIPS라고 하는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140-2 레벨 3라고 하는 인증되어 있는 HSM 하드웨어로서 보안 모듈을 사용하는 별도의 이제 하드웨어 장치에다가 보안을 거는 거죠. 고객은 볼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볼트, 마스터 암호화 키, 그리고 시크릿에 대한 이런 다양한 수명 주기를 밑에 보이시는 각각의 저장소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볼트를 생성하거나 마스터 키를 활성화, 비활성화 또는 키를 로테이션하거나 백업 또는 새로운 시크릿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모든 기능들을 OCI 볼트 내에서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다 깊이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CI 볼트 중에서 시크릿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이클에 대한 변화 주기 이런 것들이 조회를 할 때 구성 파일을 생성할 때 OCID 각각의 OCID를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OCID를 다 따르기 때문에 고객의 이러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한 리전에다가 보통 두지를 않죠. 여러 리전에다가 리플리케이션을 하고 같은 기능을 가진 그런 시크릿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조회를 그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리소스를 매번 뭐 리스트 시크릿을 해서 다시 별도의 그 시크릿을 get으로 다시 끌어서 다시 그것들을 또 단순화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나온 게 바로 이 네임, 이름으로써 이 시크릿을 조회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출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접근 방식보다 상당히 더 빠르고 리소스를 적게, 오버헤드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OCI 기능과 마찬가지로 이 시크릿을 이름으로써 조회를 할 수 있게 해서 이러한 단순성과 성능을 같이 달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번째 소식은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관련된 분야로 AWR 관련된 추가 기능 설명인데요. 베어메탈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베어메탈입니다. 세 번째 소식,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관련된 소식인데요. OCI 외부 데이터베이스인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모니터링 서비스 중에 AWR 뷰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AWR은
오토매틱 워크로드 레포지터리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아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오랫동안 써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여러 통계들, 정보들, 성능 자료들을 수집해서 이 스냅샷 형태로 만들어서 일정 기간 보관을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이러한 성능 정보는 매우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성능 문제를 분석하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이렇게 비교한다거나 이 각 데이터베이스 간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도 이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하드웨어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또 클라우드로 이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들을 이렇게 통합한다든가 할 때 이러한 성능 정보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있는 AWR 뷰어 화면인데요. 오른쪽 보시면은 이 퍼포먼스 커브라는 버튼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AWR 뷰어라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AWR 뷰어는 성능 및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도구에 이제 통합된 기능인데요. AWR 스냅샷의 이제 과거 성능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운 차트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AWR 데이터를 이제 시각하고 성능 추세를 분석하고 문제를 감지하건다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보시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나 막대 그래프 형태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중앙 저장소로 해서 이 외부의 아까 다른 데이터베이스들 정보라고 했죠. 이거를 이제 AWR 로드를 통해서 AWR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 분석하게 되면 서로 비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설명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시나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타겟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11j R2를 포함한 그 이후 버전에 해당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 운영도 운영인데 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어떤 성능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피처를 갖다 계속 관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도 계속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 민수 아빠님 순서인데요. 아티팩트 레지스트리라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 아빠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피처는 민수 아빠가 진행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은요, 개발한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위한 레파지토리가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레파지토리를 관리하는 서비스로 아티팩트 레지스트리라는 관리형 서비스가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자바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메이븐 레파지토리라는 것을 모두 아실 것 같아요. 메이븐 레파지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버를 구성을 하거나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건데요. 그 개발자가 만든 그런 소프트웨어, 자바 클래스라든지 자바 자르 파일들을 패키징해서 배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메이븐 레파지토리를 아티팩트 레지스트리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티팩트 레지스트리는요, 자바만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자바와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바이너리 파일도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티팩트 레지스트를 사용하면은요, 기존에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여러 가지 이슈를 관리형 서비스로 좀 더 편리하게 운영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넥서스 같은 걸 이제 로컬에 설치해가지고 모듈이나 이런 것들 그 패키지들 이제 그 로컬에다 저장도 하고 뭐 그랬던 걸 기억이 나는데요. 이 클라우드 쪽 피처 추가되는 걸 보면은 개발 조직에서 클라우드만 써도 될 수 있도록 계속 그 클라우드 피처가 추가가 되면서 클라우드 내에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개발하는 데서 진짜 이제 개발자들
개발 회사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지금 클라우드를 서비스하는 데서들도 지금 계속 잘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소식은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서비스 새로운 릴리즈와 관련된 내용으로 앞서 설명해 주신 민수 아빠님이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빅데이터 서비스는요, 하도브 에코 기술 전체를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데이터 플로우는 그 중에서 스파크 기술만을 이용해서 서버에서 스파크 클러스터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은요, 스파크를 UI 중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스파크이라는 병렬 처리 프로세스를 UI 중심으로 사용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오브젝트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에 있는 파일들을 읽어드리고 그것을 병렬 처리하고 다른 곳에 이관하는 그런 식의 플로우를 그리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소스로 오라클 퓨전 애플리케이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라클 퓨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오라클 ERP 앱스고요. 오라클 앱스에 있는 것을 소스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끌어들이고 그 데이터를 다른 곳에 이관시키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 보면은 이제 어느 클라우드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그 스팍이라든지 쿠버네티스라든지 뭐 이런 카프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OCI에서도 이 스팍 관련된 그런 피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보기 좋은 것 같네요. 자, 여섯 번째 소식은 OCI의 베스천 서비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목을 좀 풀어보면은 프라이빗 영역 안에 있는 클라우드 자원을 퍼블릭에서 액세스하기 위한 이제 베스천 사용하기라는 건데요. 자세한 설명은 곰돌이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프라이빗 리소스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를 시큐어하게 접속하기 위한 베스천이 이번에 소개됐는데요. 베스천은 공개 엔드포인트가 없는 대상 리소스에 대한 제한적이고 시간 제약적인 액세스를 제공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천 사용하면 SSH 세션을 특정 IP 주소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고 연결되면은 SSH 지원되는 여러 소프트웨어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대상 리소스에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RDP, 윈도우의 원격 액세스죠. RDP를 연결하거나 오라클 넷 서비스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다. 상당히 뭐 내용 자체로는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미 그 지금 릴리즈 노트에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형 베스천 서비스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베스천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는 보안을 위해서 베스천 호스트를 별도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키텍처 그림에는 지금과 같이 폐쇄된 서브넷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나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베스천 호스트를 퍼블릭 그 서브넷에 따로 두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SSH 연결을 할 수도 있고 퍼블릭 네트워크로 드러낼 수 없는 그 프라이빗 엔드포인트가 있는 경우에 이 베스천을 통해서 SSH 포워딩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PC가 로컬 호스트 포트를 이용해서 브라우저나 콘솔로 직접 연결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베스천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이 베스천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관리형으로 서비스 형태로 베스천을 제공하겠다라는 건데요. 베스천 서비스가 이렇게 적용됐을 때 흔히 온프렘에서 그 DMZ라고 하는 구간, 그 퍼블릭망과 프라이빗 망이 교차하는 그런 구간에 대한 베스천 호스트를 보통은 두는데요. 이 그림에는 베스천을 위한 퍼블릭 망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하게 리소스에 폐쇄된 리소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베스천 서비스가 적용되었을 때 아키텍처입니다. 흔히 온프렘에서 DMZ라는 구간, 즉 퍼블릭망과 프라이빗망을 교차하는 구간에 베스천 호스트를 두는데요. 이 그림에는 베스천을 위한 퍼블릭망이 따로 없습니다. 더구나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의
OCI 공용 서비스, 뭐 ADW라든지 그런 공용 서비스에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둔다면 운영 환경에는 이스트 웨스트 간의 네트워크 통신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퍼블릭 네트워크를 따로 개설할 필요가 없는 구성입니다. 이번에 관련 서비스로 베스천이 새롭게 소개됨으로써 사용자가 직접 베스천 호스트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더 간편하고 베스천 자체의 보안에 대한 신경을 따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호스트에 사용되는 리소스에 사용되는 비용 그것 또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비용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잠깐 살펴보면요. 그림에서와 같이 베스천 서비스는 시큐리티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베스천을 생성한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매니지드 SSH 세션 또는 SSH 포트포딩 세션 등을 생성해서 연결에 필요한 세부 설정을 이어서 합니다. 설정이 끝나고 나면 그림과 같이 SSH 커맨드가 따로 제공이 되고요. 이대로 복사를 해서 터미널에 붙여놓고 로컬에 있는 개인 키나 로컬 포트 등의 최소한의 정보만 대체 입력하면 됩니다. 위의 그림은 PC에서 직접 프라이빗 서브넷의 특정 인스턴스에 직접 SSH를 연결 실행한 것이고요. 아래쪽의 그림은 프라이빗 인스턴스에서 80번 포트를 포트 포딩해서 내 PC에 8080 포트로 연결한 예시입니다. 대상에는 컴퓨터 인스턴스, 베어메탈, 버추얼 머신, MySQL, ATP, OKE, 리언 또는 SSH 액세스 등 허용할 수 있는 기타 리소스에 이 같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윈도우 RDP라든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직접 연결이 필요한 그런 모든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베스천을 통해서 다양한 컨트롤러로서의 매니징 기능이라든지 또는 소개된 범위 밖에 벗어나는 엄격한 기능을 보유한 요하는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베스천 호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7번째 소식은 VM웨어의 HCX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베어메탈님이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라클 클라우드 VM웨어 솔루션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M웨어의 HCX,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익스텐션은 그 VM웨어 상의 어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를 이제 마이그레이션, 이전시켜주는 그런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도 하는데요. HCX를 실행하려면 대상이 되는 타겟의 각 물리 소켓에 대해 이렇게 하나 이상의 라이센스 키가 할당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제공되어지는 온프레미스의 키의 수는 HCX 라이센스 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라클 클라우드 상에서 VM웨어 SDDC,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면 HCX를 설치해서 이제 두 가지 라이센스 유형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기본 옵션으로 추가 비용이 없는 어드밴스드 라이센스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3개의 온프레미스 연결 라이센스 키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아주 적은 수의 워크로드나 시스템들을 마이그레이션 한다거나 애플리케이션 다운타임이 허용이 되는 그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기본 옵션이고요. 하나는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로 이 비용이 추가되는 그런 업그레이드 라이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개의 온프레미스로 연결 라이센스 키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운타임을 허용하지 않는 중요한 워크로드라든가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 HCX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 옵션을 OCI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공지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지막 7번째 소식까지 제가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의견도 주시고 또 만나면은 그 방송 관련된 피드백도 주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나하나 의견들 듣고 또 좋은 내용들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여러분의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고요.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배우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어요.